제목을 좀 멋지게 붙여봤어요. 예, 엄마의 눈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다. 와. 게임의 규칙. 게임의 규칙을 바꾸다. 네. 예, 요즘 아이들 게임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예, 뭐 하나 그러고 방문 열고 들어가면 항상 대한민국 학생들의 80% 이상은 예, 하는 게 그 게임이라서 제가 게임의 규칙이란 말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회학적 언어로는요, 그걸 제도라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제도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원래 이제 제도라는 말이야 이제 사회학적으로 제가 용어를 좀 풀어 말씀을 드리면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합의한 같이 함께 살기의 방식이에요. 그게 제도예요, 원래는. 이제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살기로 하자라고 합의하고 그거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제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제도는 사실은 아주 철저하게 경쟁. 예, 이렇게 경쟁. 그래서 최후의 승자만이 결국은 어떤 안정성을 가지는 직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존경을 받게 되는 일종의 수직축에서의 달리기가 저희들한테는 문화적으로 당연으로 여겨지는 그런 제도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에서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의는요, 한마디로 서바이벌. 네. 우리의 삶 자체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아마 저는 그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있던 영화 중에 뭐 헝거 게임 네. 그런 영화 있었죠. 네. 거기가 아마 말 그대로 배틀. 네. 계속 네. 죽고 죽이고 해서 최후의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이제 세팅인가 본데 거기에 여주인공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네. 예. 근데 그 전에 전야제는요, 그야말로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 위아더 월드 분위기로 예, 거기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평축에서 아름답게 놀더니 딱 경기가 시작되고 나자부터는 4, 3, 2, 1, 0 딱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 막 죽고 죽이는데 그 여주인공이 너무 놀라면서 뒤로 한 걸음 멈칫하면서 뒤로 빠지죠. 그러면서 그 친구만이 내가 과연 이 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지켜야만 할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느라고 애를 쓰면서도 결국은 자기보다 어린 생명이었던 어떤 한 여자 아이가 소녀가 위험에 처하자 게임의 규칙을 어기죠. 원래는 죽여야 하는데. 그렇죠. 살려주죠. 예, 그 안에선 최후 승자가 되는 것만이 나의 생존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여야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는 내가 죽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게임의 규칙을 이제 어기는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 게임의 규칙 안에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엄마 되기를 실천하셨던 많은 엄마들이 소위 말하는 뜨리쥐의 맘이 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서운 엄마, 관리하는 엄마. 그래서 아이들을 시간도 관리하고 경력도 관리하고 신체도 관리하고 그 모든 걸 관리해서 정말 상위, 가능하면 뭐 0.1%까지도 만들 수 있다면 그 엄마는 정말 칭송을 받는 그런 엄마들이 뜨리쥐 맘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사실 뜨리쥐 맘이 얼마나 나도 파괴하고 아이도 파괴하는지는 충분히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은 이제 그치고 우리 forge로 다시 태어나자라는 의미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건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 forge 맘의 엄마라는 이 엄마들의 경험과 마음을 저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크게 문명사를 흐름을 얘기하면서 프리모던, 모던, 포스트 모던으로 흘러가는 과정 중에 통치의 어떤 힘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했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주제에서는 아리스토크라시라고 그러죠. 귀족으로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난 출생이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게 힘이었던 사회가 있었고 우리가 살았던 모던 소사이어티에서는 이제 거기는 뷰라크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책상이 지배한다 그랬죠. 그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힘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 싸움을 하느라고 뛰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올 세대, 이미 오고 있는 그 새로운 세대는 메리토크라시다. 맞아. 그 재능이 통치하는 사회가 될 거다. 그리고 재능은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수직축의 달리기를 90도 꺾어서 수평축에, 이렇게 제가 이제 수평축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하면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나란히 서서 각자의 재능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더해가는. 그렇다면 재능은 정말 새로운 재능을 계속 발굴해주고 내 옆에 두면 둘수록, 그러니까 해치워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옆에 두면 둘수록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사회네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런 게임의 규칙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맞아. 그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네. 그게 성서적 비전이기도 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읽었던 네.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감람나무. 이제 그 비전을 저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후기 근대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더 벅찬 감동을 가졌었는데 네. 사실 이 90도 튼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나 혼자만 틀었는데 모두 안 들려. 나만 이상해. 나만 네. 삐딱해. 내 아이 어떡해 막 이런 이제 불안한 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좌절감이나 패배감 중에 하나는 과연 될까? 모두가 다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가 튼다고 틀어지나? 사실 이런 불안함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만큼 이렇게 표현하면 갑자기 제가 막 운동가가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눈도 커지 보여. 그만큼 역량이 있고 그리고 숫자가 많은 그런 운동 집단도 드물다고 봐요. 맞아요. 엄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네. 대한민국 엄마들 교양 수준 세계 최강입니다. 진짜 아까워요. 이렇게 예. 섞이는 집에서 게. 석회기가. 예, 그러니까 다들 보니까 다른 분들 보시기엔 그 엄마 같지만 알고 보면 아니거든요. 예, 뭐 한때 영화 중에 무슨 옆집 사는 아저씨가 알고 봤더니 전직 무슨 네. 정보 요원이었더라 뭐 이런 영화도 있었죠. 거의 그런 것처럼 여기 엄마들 다 대한민국 엄마들은 옛날에 예, 뭐 하나쯤 하셨던 엄마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집 안에 계셨던 엄마들이기 때문에 이 엄마들 재능 기본적으로 너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교양 수준. 사실 저도 어느 한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 그 분야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겸손하신데. 아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제 생각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교양 정보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뭔가 기화할 수 있는 예.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제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네트워킹은 다 돼 있고요. 방향성만 제시해주면. 네. 그렇죠. 그쵸? 방향의 네. 집안에서 말하자면 네, 이게 여기다 하고 방향성만 네. 제시해주면 아주 빠르게 이 90도 틀기를 하실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운동 세력이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다는 거는 삶을 보는 또 자세나 이런 게 또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예, 네. 이게 뭐 다 길러봤지만 네. 사실 저희가 보다 보면은 그 경험이 없는 전문가로서의 여성과 물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뭐 완전히 이렇게 대립구조로 놓고 싶지는 않지만 길러본 전문가도 좀 네, 네. 마음 씀씀이가 예. 다른 걸 많이 느끼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저 아이도 누구네 집 귀한 딸 아들일 맞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 맞아요. 또 짠한 마음이 들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작년에 되게 슬픈 일이었지만 그 세월호에 참사가 벌써 났을 재작년에. 때 예, 그때 그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아파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지만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났던 많은 분들이 엄마들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엄마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엄마 마음, 창조주로서 엄마 마음을 가지신 모습을 저에게 늘 보여주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아버지처럼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따뜻하게 엄마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성서 안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의 마음이 아주 특별하다. 이런 거를 좀 같이 강조하기 위해서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서 엄마 마음, 하나님의 엄마 마음을 닮았던 성경 구절을 한 2구절 정도를 수진 씨한테 부탁을 드려봤어요. 네. 예.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엄마 마음으로? 제목부터 날개 아래 품으심. 예. 본문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시편 말씀인데요. 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또 하나님의 엄마 마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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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업고, 풍족한. 그쵸? 안고, 구하여 내고, 무엇보다도 버리지 않는다는 그거는요. 네. 사실은 뭐 인류가 있는 일에 계속 모든 아기들에게는 위안이 되겠지만 21세기 계속 버려지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운 맞아.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효율적이지 못한 혹은 뒤처지는 약한 좀 대대한 이런 생명은 당연히 버리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인생 서바이벌이야. 이런 개인의 규칙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엄마 마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더 약한 생명일수록 품고 업고 구해내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기를 하나밖에 못 키웠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만 어떠세요? 아기들이 이렇게 뭘 둘, 셋 있는데 아무래도 강하고 경쟁력 있는 애보다는 좀 뭔가 좀 아픈 느리고 손가락? 좀 뒤처지고 이런 친구한테 더 애정이 가시죠? 네. 안쓰럽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첫째는 굉장히 빨라요. 뭔가 습득력도 빠르고 그런데 둘째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느리고 숙제하는 것도 느리고. 둘째가? 네. 우리 둘째가 빠른데. 네, 근데 둘째가 더 느려요. 우와. 그래서 근데 얘를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맞아. 근데 그게 그 얘기는 첫째를 안 사랑하신단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렇죠? 네.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두면, 즉 도움이 없으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혹은 뭔가 예,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날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엄마 마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시지만 엄마 마음 엄마죠. 뭐. 엄마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엄마라는 건 은유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썼는데 은유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엄마 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떠올리는 네. 그 아스라의 감동적인 맞아요. 그 상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의 이름이고 약한 생명을 보듬는 이름이고 버리지 않는 진짜 상한 갈 때조차도 꺾지 않는 그래서 건져내고 구해내는 그 바로 이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아우게레라는 그 라틴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약한 생명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는 바로 그 주체로서의 엄마라면 제가 따옴표를 쓰 그렇다면 사실 최령 씨도 그렇죠. 그런 엄마일 엄마. 수 있는 아,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이 제 네. 남편이 차남인데 남편을 많이 돌봐주시는 게 그런 마음이군요. 아픈 손가락. 근데 좋은 사실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형제끼리도 좀 강한 형제 입장에서는요, 엄마나 아빠가 그러면 살짝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저희 형제들 중에 좀 제가 강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지? 왜 나는 더 안 보살펴 주시지? 이제 하는 약간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갖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네. 전 거기서 오히려 주인공이요.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경우 둘째 아들한테만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방탕했다가 돌아와도 용서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이걸 많이 우리가 교훈을 얻었었는데 맞죠? 근데 그 이야기가 비유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비유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의 투정이 또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음식도 안 해주고 잔치도 안 베풀어 주더니 왜 나쁜 일 하다 돌아온 애한테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했을 때 아들아 내게 다 네 거다.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더 생명이 왔다. 함께 기뻐해 주자꾸나 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제가 첫째라서 그런지 울컥 그 마음이 얼른 울컥하네요. 네. 울컥 그 마음이 이해가 됐었어요. 아, 이 마음이었구나 부모님 마음이. 늘 예, 저보고는 얘야 이러면서 꼭 그 고통을 분담하자는 듯한 그래서 아니 왜 나는 오히려 얘랑은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엄마 아빠랑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라고 생각했던 약간 억울했던 마음들이 이 마음이었구나. 오히려 더 약한 생명을 품자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엄마로서 저희가 그 마음으로 사회 안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서 나선다면 예, 어떤 사적인 가정 밖으로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런 전제들, 즉 개인의 규칙을 바꾸는 그런 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엄마로서 그런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규칙을 바꾼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거는 엄마들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들이 사회에 지금 나가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사회의 규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걸 단기간에 바꾸려고 들면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을 국회로 예, 우선 뭐 NGO 단체 운동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제일 빨라요. 예, 제일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엄마 스타일로 엄마들이 늘 해오던 그 방식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저는 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수직축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살려내는 어떤 개인의 규칙 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요. 어떤 이 사례들? 사건들을 예. 내 삶 안에서 내 아이의 삶 안에서 자꾸 만들어 나가다 보면 사실 제도는 언제 바뀌냐 하면요. 물론 위에 있는 높으신 분이 갑자기 확 바꿔도 바뀌지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 해줄 때 이게 힘으로 작용하면 또 제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 않은 게 요즘에 그런 엄마들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뚜리지맘이 길렀을 것 같지 않아 아이들. 저 아이들은 분명히 포지맘이 길렀을 거야. 엄마 마음으로 개인의 규칙을 바꾸는지도 모르게 네. 본인 자신도 그걸 모르게 살려내고 함께 더불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제가 언젠가 교회의 공동체의 규칙은 서로가 함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서로가 함께 서로를 살려내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저는 요즘에 많이 봐요. 또 여러 그렇게 가지. 키우고 싶어요. 그런 그렇죠. 사건 속에서 맞아요. 예.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제가 이제 합창을 좀 몇 명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한 몇 명의 아이들이 맨날 늦게 오고 아니면 굉장히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언질을 해주시기를 쟤네들은 그냥 이렇게 좀 뒤로 생각하셔라. 그냥 신경 쓰지 마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쟤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할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핏 듣기로 엄마가 좀 안 계시고 좀 불우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 얘가 그 어린애인데도 뭐 담배도 피우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애가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짠하셨구나. 네, 짠했어요. 네. 그래서 걔가 이제 뭐 이렇게 뒤에서 애들 노래할 때 혼자 화장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하면은 피부 망가져 이러면서 그리고 이 색깔로 하는 게 더 예쁠 거야. 제가 오히려 그렇게 이제 관심을 그랬더니 가졌었구나. 예, 그랬더니 얘가 몇 번 더 심하게 막 더 이제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저를 쳐다보고 창피하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우고 이런 행동을 보였어요. 4D 선생님을 그러게.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수님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걔를 생각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딸 같고 네, 예, 그런 맞아요.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떤 잠깐이라도. 정형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 주신 거고 변화를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죠. 그랬더니 그죠? 그 아이가 저한테 인사도 잘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애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기도해요. 그 믿음, 그게 중요하죠. 아이들은요, 믿음을 먹고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예,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하시고요. 계속 믿음을 주셔서 자라게 하는 성장을 일으키는 동인으로서의 엄마 마음인 건데 저는 최근에 한 기사 중에서요. 분명히 그런 엄마한테 자랐을 거야 싶은 어떤 한 초등학생의 훈훈한 기사를 이제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의 그 기사를 우리의 늘 언제나 메소드급 연기를 해주시는 이제 우리의 수영남 배우님께 그 초등학생이에요. 네,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아파트에서요. 이제 왜 우리 최저시급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리비가 이제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20명의 그 아파트 관리인들 중에서 10명이나 해고를 50%.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거를 투표하는 그 투표를 하기 전날 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이 자그마하게 소잡을 붙인 거예요. 예, 작은 이제 저는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정말 리얼하게 읽어주실 걸로 기대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mon모동 mon모호에 사는 호수초 6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경비원 인원 감축 의견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비 아저씨들과 인사도 많이 나누고 겨울에 같이 주차장길에 눈도 치워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이 많이 든 경비 아저씨들인데 10명만 남기고 자르신다는 게 너무 경비 아저씨들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20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계속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20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같이 있기로 투표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바꾸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입주민 분들이 좀 더 내면 되지 않을까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아주 좋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 투표할 때 경비 아저씨들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진짜 감동이다. 예, 저 얼굴인데 왜 귀여워 보이죠? 아니 눈 감고 들었어야 되는데. 와. 예, 근데 사실 저렇게 아름다운 따뜻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투표 전날 쓴 건가 봐요. 바로 그렇죠, 전날. 전날. 그 애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더군다나 그렇죠. 이 아이에게는요, 그 관리인 아저씨들은요,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냥 노동력이 아니고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 맺으신 네. 분들인 거예요. 눈 오는 날 같이 눈도 치우면서 얘기도 하셨던 아저씨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오며 가면서 예,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었던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10분이나 생계를 잃어버린다는 게 아이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와, 보통 생각하기 힘든 네. 그런 그쵸. 생각인데 진짜 포지 마음에서 그런 마음까지 배워서 그런 건지 그 아저씨들 집에 가서 또 한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굉장히 훈훈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마음. 그런 어린이가 이 다음에 커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로 많이 보내. 근데 우리 자꾸 이런 수지축의 사고를 왜냐하면 걔 키워서 국회로 이제 저희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건요. 그 학생이 이렇게 작은 따뜻한 마음이지만 작은 걸 나누었을 때 그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른들이 아차 싶었던 어른들이 옆에다가 지지 소잡을 또 막 붙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그 기억나는 부분은 보도블럭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 아파트 단지를 미화하는 데 들어갈 경비는 있으시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우리 조금 낡은 보도블럭에서 지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건비로 돌려달라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지지 그 소자보들이 붙고 결국은 그게 투표를 하는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 다음 날 함께 가기로. 와. 그러니까 그 20분을 다 함께 하고 관리비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오른다면 내겠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우리 눈 크신 수진 수진 씨는 막 지금 눈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게 엄마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금 다 잘 참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눈이 촉촉해지고 있는 중이신데,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 게임의 규칙을 얼마든지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게임의 규칙을. 그 작은 단위에선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사례가 계속 기억되고 나누어지는 동안은, 그리고 그게 힘을 발휘하는 동안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의 합의 방식, 그것도 제도거든. 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같이 살기로 합의한 그 합의 방식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해 보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많이들 그러세요. 아이, 그건 아파트 동이니까 그렇죠. 단지니까 그렇죠. 뭐, 그게 얼마나 그렇게 그 큰 단위로 가능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큰 단위로도 사실 하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면에서는요, 제가 특정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지만 기사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찬 기업으로 유명하죠. 유한양행. 네. 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그때가 아마 IMF 때를 기억해요. 97년도. 사실 저희 그 전까지는 뭐 구조조정, 뭐 이런 거 못 들어본 단어잖아요. 성실하게 일하셨을 때 아버님들 대부분은 다 만년과장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대부분 은퇴를 정년까지는 채우시고 은퇴를 하셨었는데, 인간이 인격이 아니라 기능이 되고 노동력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IMF 이후에 우리들의 게임의 규칙은요. 여러분 혹시 고용 유연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고용 유연성. 예, 여기 우리는 이제 일터에 있는 이제 저희는 알고 있고 네. 그게 뭐지? 왠지 굉장히 무서운 멋있는 말이죠. 그래요? 왜냐면 고용을 유연하게 한다 그러니까 왠지 좋은 말 같죠. 네. 예, 이런 게 함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고용을 유연하게 한다는 말 들어보니까 왠지 유연? 자르는 뭐. 걸 쉽게 자를 수 있는 거죠. 예. 반대로 얘기하면. 최악이에요. 아, 이번에 그쵸. 예, 고용유연성. 고용을 네. 유연하게 한단 말은요, 이 조직체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노동력으로 들어가 있는 개인에게는요, 매우 불안한 말이죠. 왜냐면 유연하게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임의 규칙이 작동한 게 97년 이후예요. 그때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 어쩔 수가 없다. 기업이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저성과, 예, 혹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뭐 등등등해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 명예퇴직 네. 이런 말도 있고,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잘라냈었잖아요. 근데 유한양행이 했던 한 선택은 전 참 귀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가장 위의 그 결정자가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우리는 함께 간다. 그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먼저 있는 거죠. 서로가 함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일단 함께 가지만 지금 봉급 그대로 받고 가면 회사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경제적으로 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대부분 큰 사회에서는요, 어려워지면은 누구 보고 다운하라 그러죠? 누구 보고 밑에 그쵸? 음. 오히려 아래쪽. 이 아래 힘없는 사람들을 사실은 더 벼랑 끝으로 몰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결정은 위에서부터 더 많이. 제가 뭐 정확한 액수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받으시는 분이 나 70% 자발적으로 감봉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1년에 3천만 원으로 사는 게 물론 빠듯하겠지만, 그렇지만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 받는 사람 보고 70%로 감봉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절대 생계 비상 맞아. 불가능한 그쵸. 거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성서적 비전이거든요. 가족 공동체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은 약자부터 챙기잖아요. 우리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받고 더 높은 데 있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준, 나누어준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탄탄하게. 그래서 엄마들이 하나의 어떤 큰 사회적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의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사회는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내 아이만 계속 올인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내 아이의 주체성이나 창조성이나 관계성을 상처 입히는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 4G 맘의 이름을
적당한 엄마라는 예,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나대기까지 함께 해나가는 그 엄마의 삶이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의무에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사회적 흐름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셋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어떻게 뭐 1번, 2번, 3번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거슬러 가볼까요? 원래 모든 거 중요한 건 보면 3, 2, 1 이렇게 가죠. 좋아요. 네, 가보죠. 네. 네. 우리 오래 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럼요. 예, 엄마로만 그 사적인 공간에서 그냥 누구누구의 엄마로만 살아가기에는요. 육아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 길어요. 예, 길어도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났는데도 놓지 못한 많은 엄마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가정에도 자녀들의 가정에도 막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고. 참견하시고 그쵸? 그리고 진짜 제발 이제 우리를 독립된 개체로 놔주세요 하고 저희들을 좀 놔두세요 싶을 수 있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헬리콥터처럼 주변을 두두두두두두 도는 엄마들이 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엄마들이 이 내가 오래 살 것이며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3, 40년이 육아기 이후에도 있을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재능으로 난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데 난 어떤 재능을 쓸 것인가. 바로 이거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요청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위험사회라고 썼습니다마는 뭐 언제 안 위험한 적 있었나요? 근데 요즘에 21세기 후기 근대사회 위험사회라고 하는 이유는요. 저거는 어떤 학자의 용어예요. 제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가져온 단어가 아니라 울리히 백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저의 백은 아닙니다. 성이 같네요. 네. 네, 독일 사람인데요. 네. 그분이 이 후기 근대사회 위험사회라고 한 이유가 이 21세기적인 위험은요.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는데 동굴 나오다가 만날 수 있는 위험 뻔하잖아요. 그렇죠. 곰, 호랑이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그 뭐죠? 타제석기, 돌도끼 뭐 이런 거 들고 가면 되는 건데 우리의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위험은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네. 뭐 핵, 뭐 아니면은 정말 뭐 그 각종 그 뭐 환경 오염물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유전자 조작에 의한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위험들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 위험은 지금 21세기적인 위험은 존재론적인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정말 힘든 그런 위험 사회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엄마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장애가 있을 때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도구적 이성이 아닌 성찰적 이성을 길러내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뚜리지 마무리 이거 힘들다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네. 뚜리지 맘에게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들은 도구적인 이성만 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위험 사회를 대비하는 그 메리토크라시 안에서 성찰적 이상을 가지고 자기 재능으로 위험을 건너뛰게 하는 아이들을 길러내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런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두둥두둥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일부러 형상만 썼어요. 너무 칠판이 작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인간은 인간이어야 하잖아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네. 사람은요, 사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거 사람의 법칙인가요? 동물. 동물의 법칙이죠. 전 이거 동물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창조 때 받은 명령 중에서요,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는 사람만 받은 명령이 아니었어요. 동물도 다 받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하지만 유일하게 사람만 받은 명령이 있었죠. 저희 다스려라. 역시 기억나. 예 모범생들이시네요. 먼저 할 걸. 아까웠어요. 예.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라다였죠. 맞아요. 예.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이 저희가 문화적 전제 속에서 자꾸 통치하다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의역해서 살려라라는 말씀으로 번역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려내라. 그게 사람이 받은
우리의 명령이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살려낸 일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엄마? 엄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정말, 우리가 그 갓난아기를요, 엄청난 인내와 사랑으로 계속 보듬지 않았으면 이 친구들 생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예, 애기 키워보셨고 곧 또 둘째도 엄청 키우시겠지만 태동을 하네요 또. 예, 정말 24시간 풀타임 애기 보다 보면 막 올라오죠? 네. 그래서 예. 제가 여기서 자주 쓰는 말이 헐크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는 그 정말 약한, 내가 더 센 사람인데 약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사람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물의 법칙이 지금 너무나 문화적 당연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법칙을 이 땅에 도래케 하고 그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합의로 제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엄마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회로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우리가 아이들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굉장히 오늘은 거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형상 그 모습 그대로 맞아. 사회를 살려내는 더 어깨가 무겁네요. 네.